자,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유비 논증과 동물 실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 있잖아. 유비 논증을 바탕으로 하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비 논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유비 논증은 자, 니네가 일단 배경 지식 한번 보자. 유비 논증이 뭐야? 유비 논증 뭔지 모르겠지? 유비출이라고 들어봤니? 유추? 그런 거를 유비 논증이라고 하죠. 자, 일단 유추 정도 알고 있으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자, 유비 논증은 뭐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뭡니까? 뭔가 비슷한 유사성이 있어. 그지? 유사성이 있다. 그지? 뭐 A와 B라고 해볼까? 유사성이 있어. 근데 A에게 특징이 발견됐네? 그지?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B에도 가능?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요거 때문에. 그지? 몇 가지 점이 유사하다. 몇 가지 점이 유사하다.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 특성이 있으면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이랬으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자,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맞잖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B의 특성까지도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특히 여기까지는 유기논증에 대한 얘기고, 특히 의학적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기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지. 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비판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 둘 다 유기논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기논증을 활용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자, 유효성, 된다! 쪽이니까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유효한 쪽은 인간과 동물 실험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동물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 ABC가 여기 있는데, 일단 인간하고 동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맞지? 뭔 말이냐면 아까 여기에서 인간하고 동물이 유사하단 말이야. 근데 동물을 데려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 약이 얘한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 그러면은 유비추리에 의해 가지고 유비 논증에 의해서 인간에게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기논증의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비교 대상과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단순히 비슷하다는 게 아니래.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자, 이게 뭐 장황한데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포유류는 그 인간과 뭔가 뭐 실험과 관련된 유사성이 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꼬리 같은 것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자, 반대하는 쪽이니까 세모를 해줄까요?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성이 뭐였냐요? 아까 뭐 같은 포유 동물이어가지고 피가 순환이 어쩌고 호흡을 하고 이러고 있었잖아, 그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고 말한다. 인간과 실험 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인간과 실험 동물에서 인과적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초콜릿 먹잖아, 초콜릿. 초콜릿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느끼는 호르몬과 비슷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뭐 당 떨어지고 내가 좀 마음이 쓸쓸하다 이러면 초콜릿이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초콜릿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비슷합니까? 뭐 꼬리가 있다 없다 이거 왜? 그지? 비슷한데도 같은 종류의 음식이 다르게 결과를 유발하잖아. 그러니까 동물 실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커니즘이 다른데 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 쥐가 그 약에 부작용이 없다고 사람이 부작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험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자,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찬성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같은 기능적 유사성인 고통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니네는 동물이 고통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외면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띵 하고 맞으면 아야 하고 느끼지만 동물이 어떤지는 알 수 없어. 우리는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울 뉴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리고 같이 이제 같은 표정을 짓고 그럴 때 내가 옛날에 그 경험을 떠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것도 일종의 유비문증에 들어가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 그지? 동물이 이걸 먹으면 얘 맛있어 할까, 맛없어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지? 응. 그렇지만 행동을 보고, 아, 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얘도 아프구나? 아픔을 느끼는구나? 감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유비논증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찬성하는 너희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거 아니니? 라고 비판한다 이 말이죠. 자,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자, 첫 번째 비판이 뭐였습니까? 기능적인 것일 뿐 어떤 인과적 메커니즘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걸지 이것은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 두 번째 비판은 고통에 대한 동물도 고통을 그래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인간에게는 실험하면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누가 요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 누가 쓰는 겁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있잖아. 제일 처음에 딱 글을 봤을 때 있지. 봐봐. 내가 왜 동그라미 세모를 바로 했는지 알겠니? 물론 글을 읽었으니까 안 읽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니네도 그걸 찾아냈었어야 돼. 이 글은 앞에서 딱 뭐라 그랬냐.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미 이 글은 이것은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지. 글 내용을. 그지?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난 찬성하는 쪽에 동그라미 치고 반대하는 쪽에 세모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있잖아. 두 개로 쪼개가지고 봐야겠구나라고 니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야 돼. 물론 가능했지. 다 그렇게 했지. 자,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유비 논증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비 논증의 정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어떤 장점이 있었다. 그지?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 논증과 뭐를 연결시켜서 동물 실험을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찬성하는 쪽과 그지? 반대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찬성 반대도 전부 다 뭐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된다는 거야. 이 유비 논증을 통해 가지고 다 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동물하고 사람이 같은 어떤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유사성이 크다. 그지? 유사성이 크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은 메커니즘이 다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니네가 기능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문제 이거 외면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 외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유기논적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됐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지문을 봤을 때, 글이 참 깔끔하고,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어. 근데 왜 수능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같은 연도 거잖아, 그지? 자, 봅시다. 가부터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개념과 유효성 소개하고 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 읽으면서 같이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서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 근데 꼬리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고 허파로 호흡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거? 기능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인과적인 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그리고 기능적인 걸 선택하려면 고통은 왜 외면하니라고 말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5번. 마에서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아니지. 모두 다 유비 논증의 범위 안에서 유비 논증을 적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서가 틀렸습니다. 다 5번. 자, 48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글 내용을 중심으로 풀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요. 자, 유비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응? 관련이 없는 게 추가되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관련이 있어야 되지. 자, 맞지? 그지? 응.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서 한다. 아닙니다.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건 내가 아프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실험동물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자, 꼬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지. 개연성과 무관합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꼬리가 있니 없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응? 동물 실험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관계가 있어야지. 그지? 이게 유효성이 있고, 그래야 이게 우리의 이익을 갖다 준다고 되는 거죠. 유효성과 이거 상관이 없으면 이런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5번.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죠? 공평한 기준. 이거네. 우리가 아픈데 아픈 게 싫으면 동물도 아픈 거 싫어할 거라는 거 왜 생각 못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기억은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니은은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누구는 기억은 해당되지만 여기가 틀렸죠. 니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유비 논증이 성립을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기억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얘들을 그냥 보따리 다 싸야 돼. 집에 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이 반대하는 사람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차원 유사성 중에서 전자가 뭡니까? 앞에 거지. 그 기능적 차원 유사성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만 주목한다라고 비판한다. 맞지? 이거 맞는 거네. 아이고 이거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어, 뭐야?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니은은 있잖아. 동물 실험 자체를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유사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 뭐 달리를 굳이 뭐 빼면 되겠죠, 그냥. 둘 다 안 되면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기억도 그렇게 생각하고 니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어떻게 말하는 거야?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기억은 비슷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아니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여기도 또 틀렸지? 여기 틀렸으니까 X. 그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A, B, C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A가 실험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유사성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반응 결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게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랬지? 자, 그러면은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동물이 있어. 그지? 동물의 특성, 동물의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건데, 그지? 그때 뭐가 있어야 돼? 유사성이 있어야 되지, 유사. 그지? 그러니까 이 유사성, 뭡니까? 비슷하게. 이게 비슷한 거잖아. 유사하다는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비슷하게가 뭐가 돼야 되겠어? B가 돼야 되겠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다가 있는 거를 골라보면 얘랑 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기존의 실험의 결과야. 그지? 그러니까 이 동물의 특성, 실험 동물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지.
그지? 실험 동물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특성은 뭡니까? 특성은 얘가 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가와 나 이렇게 되고, 그럼 인간에 해당되는 건 뭐냐? 얘 있지? 얘가 인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만에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왔어. 이치는 영향을 끼치다 이 말이지. 이건 맡기는 거는 맡기는 거고, 영향을 가하다, 영향을 주다, 뭐 어떤 영향을 안겨다, 이거 겪게 하다,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